여러분, 참으로 혼란스러운 시대입니다. 과연 우리나라 이대로 괜찮은 걸까 하는 걱정부터 바깥에 힘 좀 쓴다는 나라들도 패권 다툼 엄청 하고 있고, 그리고 인공지능 같은 게 이제 세상을 바꿔나가는 막 이런 얘기들 앞에서 대체 난 뭘 해야 되나, 우리 애들은 뭘 가르쳐야 하나 싶은 분들 많을 건데, 오늘은 한번 이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특히 비트코인을 저축하든 말든 앞으로 혼란스러운 시대를 어떻게든 내가 대비해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생산성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인공지능, 미중 패권전쟁, 비트코인 이런 것들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요즘 정말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난리도 아니죠. 물가도 난리, 환율도 난리, 부동산도 난리, 정치판, 연예계도 난리 아닌 게 없는데 어디 한국뿐인 건 아니죠. 바깥 세상도 정말 장난 아닙니다. 이제는 국제외교나 국제정치에 별로 관심 없는 사람조차도 미국과 중국이 갈등 중이고 이게 상당히 심각하고 브릭스를 중심으로 뭔가 세계 질서가 재편되고 있다. 이런 거는 웬만하면 다 들어본 얘기죠. 이런 가운데 비트코인을 왜 모으냐? 이런 질문 받으시면 이게 많이 오를 것 같아서 부자가 되려고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비트코인을 좀 진지하게 들여다본 분들이라면 그래, 앞으로 다가올 혼란은 필연인 것 같고 나는 그런 혼란 속에서 그 누구를 믿지 않아도 가장 확실하고 예측 가능성 있는 비트코인에 베팅을 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근데 여기다 대고 미국이 마음먹으면 달러 찍어서 비트코인 싹 다 쓸어 담으면 끝나는 거 아니냐라든가 마이클 세일러, 블랙락 이런 애들 봐라, 아니면 고래들 봐라, 수십만 개를 그렇게 갖고 있는데 나중에 저런 기업들이 비트코인 네트워크 지배하고 우리 그냥 다 개미들은 다 노예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아직 너무 많죠. 이런 얘기 들었을 때 그래도 비트코인에 대해 어느 정도 좀 진도를 뺀 사람이면 그런 거 아니야, 비트코인은 주식처럼 무슨 의결권 같은 게 아니라서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비트코인 총량, 발행 스케줄 이런 거 털끝도 못 건드려, 이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아주 좋은 대답이고 명확한 반박인데 저는 여기다 대고 하나 더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그거는 정말 건전화폐라는 거의 생리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거다. 비트코인은 정직한 돈, 건전화폐이기 때문에 생산성에 따라 무조건적으로 손바뀜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 무슨 말이냐면 비트코인이 아무리 많아도 생산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버는 것보다 더 쓰면 필연적으로 비트코인 개수가 줄어들게 되어 있다. 누구에 의해 줄어드냐면 그 반대편에 있는, 즉 생산하는 사람에게, 본인이 버는 것보다 더 적게 쓰는 사람에게 결국 넘겨줄 수밖에 없어서 어찌 보면 아주 건강한 손바뀜이 끝없이 일어나는 바람직한 시스템이다. 이런 얘기예요. 정말 설명을 굳이 할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로 간단한 진리죠. 더 벌고 적게 쓰는 사람이 부를 거머쥔다. 논쟁의 여지가 없는데, 근데 이건 개인에만 국한된 게 아니죠. 기업도 마찬가지,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이클 세일러가 지금의 자리를 영원히 지킬 수 있을까? 저는 방금 말씀드린 그 똑같은 이유로 어렵다고 봐요. 비트코인과 같이 찍어낼 수 없는 돈에서 영원한 부자, 이런 건 있을 수가 없거든요. 마이클 세일러가 지금이야 괜찮게 하고는 있지만 말년에 판단력 흐려져서 치명적인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은퇴하고 후임자가 굉장히 멍청한 판단을 내릴 수도 있고, 어떤 이유에서든 제대로 운영을 못하면 지금 60만 개가 아니라 600만 개를 모아놨어도 어쨌든 결국 스트래티지의 대차 대조표를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트코인은 누구한테 가냐? 당연히 더 혁신적이고 더 집요하게 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새로운 기업에게 흘러 들어가는 거죠. 한마디로 스트래티지보다 더 잘난 회사, 더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만드는 회사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이 고이면 썩거나 마르는 것처럼 가치를 계속 창출하지 못하는 기업이면 비트코인은 10만 개든 20만 개든 100만 개든 그 주인을 떠나는 겁니다. 지금이야 피아트 머니니까 살아있지도 죽어있지도 않은 어떤 그런 좀비 기업들이 창궐해 있는 상태인 거고요. 이건 국가도 마찬가지라고 정말 여러 번 말씀드렸죠. 국가의 해부나 자유지선주의 이런 것들에 조금이라도 노출되신 분들은 국가는 생산하지 않는 존재다, 이 부분에서 정말 머리를 땡 얻어맞은 느낌을 받으셨을 거예요.
아직도 얼얼하실 수도 있죠. 미국 정부가 뭐 100만 개, 200만 개 가진들 뭐하나요? 생산하지 못하면, 다시 말해서 상대적으로 퀄리티가 높은 공공 서비스를 영토 내에서 제공하지 못하면, 자유나 사유재산권 보장 이런 환경을 제공 못해서 혁신하는 사람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근성 있고 집요한 시민들을 영토 내로 끌어들이지 못하고 나가게 하면 모아놓은 비트코인이 100만 개든 200만 개든 결국엔 곶감 빼먹듯이 다 까먹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미국의 달러라는 것도 이제 생산성이라는 거 앞에서는 종이 조각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가지고 제가 자주 팟캐스트나 이런 거에서 듣는 그 루크 그로먼이라는 매크로 분석가가 정말 재밌게 표현을 한 게 있는데, 자기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너무 웃기다는 거예요. 뭐냐면, 야, 중국을 중심으로 뭐 브릭스 이런 약간 반미국적인 분위기 풍기는 나라들이, 중앙은행들이 막 앞서서 달러 채권 대신에 금을 그렇게 모으고 있대. 그러면 우리가 가진 금 전부 시장에 다 폭탄 매도해버리고 그 돈으로 우리 비트코인 사자 이러면 우리 중국이랑 막 그런 우리의 배신자들, 우리 국채 안 사주는 애들 러그풀 할 수 있어 막 이러는데, 정말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바보가 아닌 이상 바로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 거죠. 이 한마디면 끝이에요. 야, 미국 너네 뭐 비트코인 많다며? 이제 히토류 우리 이거 달러 안 받아. 오직 비트코인으로만 팔 거야. 한 톤당 10비트코인. 이러는 순간 바로 전세 역전인 거예요. 산유국들도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미국이 더 이상 나 이제 미사일 그만 만들 거야, 뭐 전투기 그만 만들 거야, 뭐 항공모함 그만 만들 거야, 이제 석유 그만 쓸 거야,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닌 이상, 뭐 석유는 얘기가 약간 다르죠. 미국은 이제 그 엄청난 산유국이기도 하니까. 근데 아무튼 그렇게 공장을 멈출 게 아닌 이상은 100만 개든 1000만 개든 쌓아둔 비트코인을 꺼내서 중국에게 지불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금이니 비트코인이니 달러니 이런 화폐로 쓰이는 수단 자체는 어찌 보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패권 다툼의 본질을 결국 곰곰이 생각해보면 생산성 싸움인 거죠. 누가 더 생산성이 높은가, 누가 더 싸게 더 많이 더 잘 만드는가, 이런 전쟁인 거죠. 일론 머스크도 그런 말 했잖아요. We are not making any stuff. 그러니까 미국은 언젠가부터 아무것도 안 만드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 인위적인 달러 강세 때문에 다 산업이 공동화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금이나 비트코인은 찍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 소비를 하고 싶으면 반드시 내가 모아놓은 걸 지불해야 하는 겁니다. 그 줄어드는 걸 조금이라도 줄이거나 혹은 반대로 더 모으려면 열심히 생산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초반에 많이 선점했어도 남들이 원하는 자원, 상품 이런 걸 생산하지 못하면 그 비트코인은 생산성 높은 국가로 이렇게 다 빨려 들어가는 거죠. 더 생산성 높은 기업, 더 생산성 높은 개인한테 빨려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비트코인을 많이 모아놨으면 뭐하나요? 앞으로 내가 일을 안 하고 살겠다고 하거나 뭐 흥청망청 방탕하게 살겠다고 하거나, 아니면 뭐 나 때까지는 잘했는데 더 나아가서 자녀한테 작업증명 정신 이런 거 못 가르쳐주면, 이런 레거시를 물려주지 못하면 한 세대 지나고 두 세대 지나고 하면서 다 사라지는 겁니다. 더욱이 지금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생각해보면 국가 간의 상호 신뢰는커녕 국가와 개인 간의 신뢰, 개인과 개인 간의 신뢰도 결국 지금 바닥을 치고 있는 이런 시대로 벌써 돌입을 했는데, 서구 세계는 막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러시아가 막 몇 년치 열심히 팔아서 모아놓은 국채 동결하고, 브릭스 국가들은 미국채 막 다 팔아치우고 막 금 사모으고 뭐 그런 게 그 증거죠.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서는 필연적으로 신뢰가 필요한 종이 증서는 외면받을 수밖에 없고, 신뢰가 필요 없거나 혹은 최소한의 신뢰가 필요한 금과 비트코인 같은 게 떠오를 수밖에 없는데, 결국 이런 시대의 국가 경쟁력, 기업 경쟁력, 개인 경쟁력의 핵심은 금융공학, 뭐 금융 파생 상품, 뭐 부동산 이런 거 더더욱 아니고 바로 사람. 그러니까 그것도 그냥 사람이 아니라 열심히 근성 있게 일해서 끝까지 어떤 결과, 가치를 만들어내는 사람인 거예요. 이건 그 얼마 전에 데드생님이 올려주신 아주 재밌는 트윗이 있었죠. 이건 최근 AI 트렌드를 봐도 명확한데, 에이전틱 코딩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써주시죠. 요새 AI가 정말 코딩 다 해주는 세상인데 참 신기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 이 AI 도구가
두 명을 말씀드려 볼게요. 한 명은 코딩에 재능은 좀 있는데 게으른 약간 천재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재능은 좀 떨어지는데 끈기와 집요함을 가진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면 코딩에 있어서 AI 도구는 전자 게으른 천재가 아니라 끈기 있는 집요한 그냥 평범한 사람 후자에게 훨씬 더 큰 날개를 달아준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천재여도 게으르면 뭐 딱히 의지가 별로 없으면 AI가 있어도 귀찮아서 안 쓰지만 집요한 사람은 정말 AI를 등골까지 막 빼서 부려먹고 기어코 자신만의 어떤 프로덕트를 만들어내죠. 하고 싶은 게 없는 게 진짜 문제다. 정말 그 데드생님이 하신 말씀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하고 싶은 게 분명히 있고 그걸 해내고자 하는 의지, 집요함, 근성, 부지런함, 열정, 호기심 이런 게 있으면 되는 거예요. AI는 우리한테 있어서 어떤 생산의 도구로서 거의 평등하게 뿌려진 거나 다름없다고 봐요. 이제 승부를 가르는 건 그 사람의 태도뿐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바로 비트코인 시대의 더 많이 생산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 시대에서 최종 승자는 먼저 산 사람,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 소비하는 것보다 더 많은 가치를 생산해내는 사람, 즉 순생산자, 넷 프로듀서가 성공하게 되어 있어요. 어쩌면 이게 바로 비트코인을 이루는 핵심 작동 원리 중 하나인 작업증명, Proof of Work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앞으로의 세상은 더욱더 이런 렌즈, 비트코인 작업증명의 렌즈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는 물론 이게 완전히 없어질 수는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출, 로비, 재력 이런 배경 같은 것들이 거의 모든 것을 결정했다면 이제는 앞으로 그 사람 안에 내재된 생산성, 끈기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게으른 천재가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나는 오늘 세상에 무슨 가치를 집요하게 증명해냈는가 이런 거를 스스로한테 물어봐야겠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패권 전쟁의 본질은 금이냐 비트코인이냐 이런 게 아니라 오직 생산성 전쟁이다. 여기서 생산성의 핵심은 근성 있게 POW, Proof of Work 이라는 사람이다. 따라서 AI 시대, 비트코인 시대의 승자는 게으른 천재가 아니라 평범하지만 집요한 사람. 인공지능이 인류에게 있어 전례 없는 위기라고들 하는데 이 말 들으면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나도 알아. AI가 내 일자리 뺏는다는 거 아니야? 근데 그건 아주 표면적인 위기일 뿐이고요. 진짜 위기는 전혀 다른 곳에 있는데 저는 이걸 디지털 뇌 해킹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가장 귀중한 자원인 시간을 약탈당하는 건데요. 오늘은 이 시간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AI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다가올 진짜 위협의 실체가 무엇인지 깊게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야기 듣다 보면 마음이 좀 복잡해지실 수도 있는데 거기서 끝나지는 않을 거고요. 이 혼란 속에서 어떻게 나를 지킬 수 있는지 그런 방법까지 한번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보시는 동안 화면 뒤에서는 수많은 알고리즘들이 작동하고 있죠. 어떻게든 여러분들의 시간을 뺏어가기 위해 이른바 도파민을 진짜 조금이라도 더 나오게 하는데 정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바야흐로 대인공지능 시대가 열렸잖아요. 그래서 인터넷은 더 이상 사람이 아닌 AI가 만들어내는 정보, 근데 가끔 보면 정보가 아니라 진짜 쓰레기 같은 거,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뱉어낸 그런 데이터 쓰레기들로 뒤덮이고 있는데 정보가 이렇게 무한해질수록 우리 뇌는 더 빠르게 오염되고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돼가고 있죠. 그래서 혼란스러운 정보는 앞으로 더 많아질 텐데 인류는 이제 이 정보의 홍수가 아니라 정보라고도 할 수 없는 쓰레기 더미 속에 파묻혀서 나중엔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 구분도 못하는 거 아닐까 이런 걱정도 듭니다. 자, 제일 먼저 디지털 세상의 본질부터 짚어보면요. 디지털 정보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무한 복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복사해서 붙여넣는 거, 우리가 컨트롤 C, 컨트롤 V, 복붙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거의 빵원인 거죠. 디지털 세계에서 유일하게 희소한 건 뭐냐면 그 정보를 들여다보는 우리들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주의, 어텐션이라고도 하죠. 우리의 시간만이 유한합니다.
자, 그럼 보세요. 정보는 넘쳐나는데 사람의 시간은 유한하다. 그래서 뭐가 탄생했냐 하면 공짜처럼 보이는 서비스이지만 사실은 다 광고였던, 즉 광고 기반 모델이라는 게 만들어졌죠. 플랫폼들은 다 공짜로 제공하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의 그 시간, 우리의 주의력을 다 뺏어가면서 돈을 버는 겁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을 정말 이것저것 다 동원해서 우리 뇌의 가장 어떤 원초적인 본능, 도파민 회로를 막 자극하고 뭐 심지어 해킹하기 시작했죠. 거의 뭐 해킹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이용해오는 인터넷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여기에 인공지능이 올라타는 거예요. AI가 하는 일이 뭐냐? 텍스트, 이미지, 영상 이런 것들을 생성해내는 한계 비용을 제로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한 생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터넷은 사람이 정성 들여 쓴 글 뭐 이런 것보다 AI가 뭐 초단위, 뭐 0.1초 단위로 막 이렇게 쏟아내는 데이터 쓰레기들로 정말 뒤덮이고 있죠. 그러니까 죽은 인터넷 이론이라는 얘기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이게 괜히 나온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의 주인은 더 이상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 현실이 돼 가고 있는 거죠. 근데 가장 소름 돋는 지점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 쓰레기 정보가 많아지는 거 그 자체도 문제이긴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그 뇌를 해킹하는 그 자극적인 어떤 알고리즘이 AI의 무한 생성 능력과 결합을 했을 때 진짜 좀 끔찍한 결과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력을 약탈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을 이렇게 막 약탈하는 이 과정이 AI에 의해서 자동화되고 기계화돼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1초에 막 수만 개씩 쏟아지는 그런 가짜 정보, 뭐 도파민이 막 무슨 폭격처럼 이루어지고 있는데 뭐 여기에 인간이 뭐 버틸 재간이 있을까? 저는 힘들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정보 홍수 속에서 정말 뭐 익사할 그런 위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진실이라는 게 과연 있나? 어떻게 그걸 알아내지? 그 매트릭스에도 막 나오잖아요. 뭐 꿈과 같은 현실, 현실과 같은 꿈, 뭐 진짜와 가짜가 아닌 걸 어떻게 구분하냐? 그러니까 진짜 그런 세상이 온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디지털 마케터들 아니면 뭐 광고 업체들 이런 애들이 뭐 낚싯대 하나로 우리 시간을 이렇게 아주 한 땀 한 땀 낚아채는 그런 낚시꾼들이었다면 AI는 진짜로 어떤 집채만한 이런 어획선이 대양을 이렇게 쫙 가면서 그 커다란 그물로 바다를 쫙 훑으면서 우리의 시간을 싹쓸이 해가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체급 자체가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앞으로 훨씬 더 많은 도파민 중독이 되겠죠. 그래서 뭐 이 게임의 법칙을 뒤바꿀 방법은 없나? 뭐 인간은 우리가 여기에 반격을 가할 수는 없나? 이렇게 무방비로 그냥 당해야 되나? 이런 질문을 했을 때 문제의 원인으로 돌아가 보면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 디지털 세상, 인터넷 세상에서는 희소한 게 인간 시간밖에 없고 나머지 모든 게 무한 생성된다 이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깨면 되는 거 아닐까? 이 전제를. 인터넷 세상에 희소한 게 인간 시간만이 아니라 또 무언가도 있으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기 전에 그 스팸이라는 걸로 한번 비유를 드려볼게요. 현실 세계에서는 우리가 뭐 모르는 사람이 우리 집 대문에 막 뭐 매일같이 와서 뭐 전단지를 한 장씩 붙일 수는 있겠지만 1시간마다 혹은 30분마다 찾아와서 수천 개 수만 장의 전단지를 막 붙이는 게 불가능하겠죠. 왜 그렇게 못하냐 하면 뭐 당연히 그걸 붙이러 다니는 사람의 그 일당 뭐 그 사람의 시간도 비용이 들어가고 뭐 전단지 종이값도 들고,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뭔가를 그렇게 대량으로 뿌려대려면 반드시 물리적인 비용, 그러니까 현생의 비용이 들어요. 현실이니까. 근데 인터넷 세상에서는 왜 이렇게 스팸이 많냐? 이메일을 한 통을 보내건 10통을 보내건 1억 통을 보내든 뭐 가짜뉴스 10억 개를 뿌리든 한계 비용이 0에 수렴하기 때문에 그 이메일을 100개 보내나 10,000개 보내나 비용이 거기서 거기이기 때문에 인터넷에는 이런 현실 비용의 장벽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뭐 예를 들어 안녕하세요라는 글자 쓴 다음에 그거를 컨트롤 C, 컨트롤 V를 쭉 누르고 있으면 한 5분만 지나면 아마 그 워드 프로세서가 막 수백 페이지가 되도록 정보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비용의 장벽이 없는 건데, 그러니까 스팸을 보내는 비용이 거의 빵원에 가까우니까 공격자는
무한정 그냥 공격하고 우리는 그 스팸 오면 맨날 그 쓰레기 치우느라 이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새는 그 스팸도 사람이 전화를 안 하고 녹음된 것 같은 그 AI 목소리가 막 그 스팸 전화 오는 거 보면 진짜 정말 미칠 지경인데, 근데 아무튼 이 디지털 세상은 진짜 최적의 사냥터인 거예요. AI 입장에서는. AI는 지능은 되게 높죠. 그리고 물리적 실체는 없죠. 근데 디지털 세상은 비용이 빵원이죠. 그러면 아까 뭐 전단지 뿌리는 사람이나 아니면 디지털 마케팅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사람은 지치기도 하고 뭐 돈도 줘야 되고 뭐 이런 게 다 필요하지만 AI는 뭐 잠을 자길 하나요? 뭐 월급을 받길 하나요? 그냥 알고리즘 하나 딱 돌아가기 시작하면 수천 명의 뇌를 동시에 그렇게 막 공격하고 해킹할 수 있는 건 거예요. 공격자들한테 사실상 어떤 공짜 대형 어획선만 주어진 게 아니라 대형 어획선을 운영하는 비용 자체가 굉장히 적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흥미로운 대답을 내놓은 인물이 바로 비트코인 하시는 분들은 다 아는 사람이지만 미 우주군 장교이자 그 비트코인을 국가 방위적 측면에서 해석한 소프트워라는 책을 쓴 제이슨 로어리라는 미국 장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 사이버 보안에 대해서 펴는 논리를 보면 진짜 날카로운데, 사이버 보안의 핵심 원리는 그동안은 언제나 어떤 거였냐면 경찰과 도둑과 같은 관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이 담을 넘으려고 하면 경찰은 담을 높이고, 그래서 도둑이 뭐 또 그 다음 작전 열쇠를 복사하려고 하면 경찰은 뭐 자물쇠를 바꾸고 이런 식이었어요. 근데 이 모든 과정이 사이버 보안에서는 결국 논리 싸움인데, 도둑인 AI가 경찰보다 수천 배 더 머리를 굴릴 수 있는 이런 세상에서 코드랑 암호로만 이루어진 방패는 언젠가는 AI한테 뚫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소프트웨어를 소프트웨어로 막을 수는 없다. 결국 AI라는 무한한 공격용 소프트웨어를 방어용 AI로 막으려고 해봤자 결국 창이 방패보다 더 빠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제이슨이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이 AI가 만들어내는 가짜 정보의 폭주를 막을 유일한 방법은 디지털 세상에 현실의 어떤 물리적 비용을 도입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대목에서 우리는 진짜 비트코인 만든 이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뭐 익명의 이 인물이 진짜 정말 대단한 걸 만들어냈구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토시가 한 일이 뭐냐, 정보가 무한히 복제되는 디지털 세상에서 인류 최초로 복제가 불가능한 디지털 희소성을 발명해낸 거니까요. 그 이전의 세계관으로는 아예 말도 안 되는 일을 해낸 거예요. 무한 컨트롤 C 컨트롤 V가 가능한 디지털 세상에서 마치 아날로그의 어떤 실체가 있는 물건처럼 희소한 걸 만들어낸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모든 게 공짜로 무한 생성되는 세상에서 유독 비트코인만은 그 누구도, 심지어 가장 똑똑한 AI가 앞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비트코인을 복사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라는 어떤 물리적 청구서를 들이밀기 시작하면 스팸이 됐건 쓰레기 정보건 이런 것들이 다 차단이 되는 거죠. 비트코인을 얻기 위해서는 현실 세계에서 어떻게든 내가 에너지를 실제로 투입을 해야 되니까, 이게 바로 비트코인의 그 핵심 중 하나인 작업 증명, Proof of Work의 진짜 가치라고도 할 수 있죠. 어떤 단순한 화폐 시스템, 금융 시스템을 정말 넘어서는 데이터라는 디지털 정보라는 거에 그 일종의 어떤 진짜 무게를 부여를 한 거죠. 원래도 이 작업 증명이라는 게 처음 만들어졌을 때 스팸을 내가 어떻게 막을 수 있지? 그래, 이런 키워드가 들어간 메일은 스팸이라고 분류를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접근했다가는 아주 또 기상천외한 방법을 써서 그 제목을 아주 그 교묘하게 막 우회해갖고 스팸을 보내니까 그런 건 걸러지지가 않는데, 작업증명이 그걸 해낸 거잖아요. 스팸을 하나 보내는데 뭐 많이 부과할 필요도 없다. 한 1원이라고 그렇게 실제 에너지를 쓰게 해버리면 한 통 보내는 데는 1원, 10통 보내는 데는 10원, 100통 보내는 데는 100원, 이렇게 점점 돼서 1억 개의 스팸을 보내는 데는 1억 원이 들게 이렇게 만들어 버린 거잖아요. 사이버 보안의 룰 자체가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제이슨 로어리의 얘기에 따르면 결국 핵심은 AI가 아무리 똑똑해지고 아무리 많은 정보를 쏟아내도 절대로 가짜를 만들어낼 수 없게 할 수 있는 그 카운터 밸런스, 제이슨 로어리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카운터 밸런스는 현실 세계의 에너지와 시간이 들어가는 비트코인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말 이런 생각까지 나아가다 보면 비트코인을 대하는 관점 자체가 진짜 내가 예전에 생각했던 거랑 많이 다르다라는 경험을 이번에 또 한 것 같아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뭐 이런 사팔사팔 하는 그런 거는 뭐 애초에 아니고,
내 소중한 노동의 가치와 시간을 잘 저장해주는, 인플레이션으로부터 나를 보호해줄 그런 경제적인 방주다라고 생각한 거를 하나 더 넘어서 AI가 복제해내는 그런 어떤 쓰레기 정보, 이런 걸로부터 나의 진짜 시간을 좀 지킬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수단이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터넷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더 시끄럽고 훨씬 더 가짜들로 가득 찰 건데, 그럴수록 아무도 복제할 수 없는 진짜의 가치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귀하신 그 시간과 에너지 어디에 담아두실지 잘 생각해 보시고 현명한 선택 내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넷달바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또 프리스타일 상원수님 스타일로 한번 가볼게요. 오늘은 제가 최근에 좀 일이 있어서 아침 출근길 어떤 직장인들의 성지라고 할 수 있는, 뭐 평소에 잘 가지 않던 곳입니다. 정말 기업들이 아주 빼곡하게 몰려있는 그런 직장인들 성지에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침 시간을 거기서 보냈어요. 그래서 정말 다양한 모습을 봤는데, 뭐 원룸촌이나 막 오피스텔에서 막 쏟아져 나오는 정말 수많은 그 젊은 분들, 뭐 다 피곤에 쩔어가지고 뭐 지하철에서 저희 출구로 이렇게 올라오자마자 막 다 어디로 뿔뿔이 막 흩어지고 어디로 달려가고, 뭐 누구는 막 화장 고치고 있고 옷 매무새 다듬고, 뭐 우지 커피, 뭐 메가 커피 이런 데 앞에 서서 그 쫙 커피 하나 들고 한 모금 빨면서 이렇게 들어가고, 그러니까 진짜 정말 치열한 삶의 현장을 좀 오랜만에 봤습니다. 그래서 막 다 스마트폰으로 쇼츠 보기도 하고 막 뭐 그러는데, 뭐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아, 이분들이, 특히 그 젊은 분들이 비트코인 같은 거를 이제 제대로 알고, 그러니까 제대로 안다는 거는 이제 맥시 같이 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왜 명목화폐 시스템을 좀 더 개선할 수 있고, 알트코인하고는 대체 뭐가 다르고, 뭐 거래소에 있는 비트코인과 셀프 커스터디하는 비트코인이 뭐가 다르고, 막 이런 거를 제대로 알고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꾸준히 저축해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뭐 또 오지랖입니다만,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반대로 되게 힘들고 물론 고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만 비트코인 저축해 나가면서 할 일 열심히 하고 있는 비트맥시들은 하루하루를 되게 감사히, 뭐 열정적으로 이렇게 잘 보내고 계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근데 아무튼 어떻게 하면 뭐 열심히, 뭐 열정을 가지고, 뭐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뭐 가지고 있는 이런 역량을 좀 더 잘 발휘할까, 막 이런 고민이 많은 상황에서 팟캐스트, 그 비트코인 팟캐스트 듣다가 진짜 뼈 때리는 그런 말을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거였습니다. 한마디로 게으른 천재보다 부지런한 평범한 사람, 어떤 건지 아시겠죠? 되게 뭐 뛰어난 재능을 갖고 태어난 그런, 뭐 머리도 좋고 막 그런 천재인데 게으른 사람, 그리고 뭐 나머지 대다수죠. 저도 마찬가지고 평범한 그런 사람들인데 이제 부지런한 사람, 이런 둘이 있을 때 AI는,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게으른 천재보다 부지런한 그 범상한 인간들, 범인들을 보상할 것이다, 막 이런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팟캐스트에서는 뭐 직업을 뭐 다 AI 때문에 없어질 것인가 말 것인가 막 이런 식상한 토픽이긴 했는데, 그중 그 답변이 이런 게 나와서 정말 의미심장했습니다. 그래서 너가 강한 의지만 있다면, 역량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정말 그 강한 호기심, 열정, 의지 이런 게 있으면 평범한 프로그래머, 프로그램을 몰라도 된다. 프로그래밍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해도 AI와 함께 도움을 받아서 멋진 제품을 만들 수 있다. 근데 너가 재능은 꽤 있는데 그런 강한 의지, 뭐 열정, 호기심 이런 게 없으면 반드시 한계에 부딪힐 것이다, 이런 얘기였어요. 그러면서 뭐 당연히 비트코인 팟캐스트였으니까 그 뒤에 이런 말을 붙이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런 태도를 더 함양시키는 이런 측면에서 비트코인의 철학과 상당히 일치한다고 생각하고, 특히 그 proof of work, 작업 증명, 그리고 value to value, 가치에서 가치로 하는 이거랑 참 일치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저희 지하철 개찰구를 딱 나오는 중이었는데 정말 등골이 오싹해지면서 뭐 여러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나는 일단 천재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말한 것 같은 그런 강한 의지, 뭐 열정, 그 부족한 역량을 뛰어넘을 만한 그런 게 있는가? 내가 가치를 창출하려는 어떤 그 의지가 뭐 젊었을 때는 분명히 있었는데 지금은 되게 짜게 식었다.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특히 그 올해 저도 뭐 독서나 뭐 영상 만드는 거나 뭐 아니면 제 커리어 관리 이런 거에서 좀 뭐 만성적인 그런 슬럼프를 좀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초인플레이션이 막 일어나서 붕괴한 뭐 저희 권도형 루나 같은 건 아니지만 그 이른바 그 슬로우 데스를 겪는 뭐 이더리움 같은 거 다른 알트코인처럼 천천히 죽어가는 뭐 그런 것 같은 그런 슬럼프를 겪었는데 그러니까 뭔가 제가 양적으로는 뭔가 하고는 있는데 예전과 같은 어떤 심오함, 뭐 진지함 이런 게 되게 떨어진 게 스스로 느껴지더라고요. 특히 책을 진짜 요새는 많이 안 읽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저도 뭐 나도 이제 좀 비트코인 안다. 뭐 이 정도면 된 거 아닌가. 내가 뭐 여기서 뭐 무슨 더 부귀영화를 누리자고 어쩌고 저쩌고 뭐 좀 이런 어떤 뭐 말하자면 시건방진 단계 이런 거를 저도 모르게 겪은 것 같은데 요새 아무튼 작업하고 있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그 스크립트 번역 작업을 이렇게 하다가 또 똑같은 내용이 나와서 네,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시고 뭐 이게 좀 괜찮은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해서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더라도 시간 선호가 낮다면 목표를 달성하고자 미래의 자신을 우선순위에 두고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내려고 노력할 것이다. 반대로 운이 아무리 좋은 사람일지라도 시간 선호가 높다면 그는 미래의 자신에게 계속해서 해를 끼치고 목표와 멀어지는 행동을 할 것이다. 수많은 역경과 불리한 환경에 맞서 승리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뛰어난 재능을 갖고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시간 선호 때문에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어떤 프로 운동 선수와 연예인들은 큰 돈을 벌 수 있는 타고난 역량을 지녔지만 높은 시간 선호로 인해 삶은 집어삼켜지고 결국 무일푼으로 생을 마감한다. 반면 특별한 재주가 없는 평범한 사람들 중 다수는 낮은 시간 선호를 갖고 평생 동안 부지런히 일하고 저축한다. 그것을 잘 투자해서 경제적 안정을 이루며 자녀에게는 자신이 살았던 삶보다 더 나은 삶을 물려주기도 한다. 네, 그래서 뭐 AI 시대가 온다 뭔다 막 하는데 정말 불변의 법칙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의 철학과 정말 맞닿아 있는 것 같고요. 재능과 역량 이런 게 아니라 강한 의지와 낮은 시간 선호 정말 이런 게 점점 더 핵심으로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능은 복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점점. 근데 어떤 끈기, 의지 그러니까 AI를 사용한다고 했을 때 내가 그걸 사용해서 뭔가 하고자 하는 그 열망이 없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끈기, 의지, 뭐 장기적으로 내가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겠다라는 열망은 복제가 안 되겠죠. 그래서 뭐 정말 이 순간에도 힘들고 하루를 보내고 계신 여러분들께서 있을 텐데 듣는 분들 뭐 다 천재는 아니겠죠. 근데 저를 포함한 이런 부지런한 범인이 되는 것 부지런한 평범한 사람이 되는 거는 선택하고 노력만 하면 충분히 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같은 결론인데 시간 선호 낮추고 하루하루를 감사히 그리고 비트코인이라는 이 하드머니를 꾸준히 모아가는 거 앞으로 정말 혼란이 다가오는 거는 누구나 다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느끼고 계실 거고요. 정말 빠르게 변하는 이런 세상에서 우리의 몸뚱아리, 노력 그리고 우리의 시간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우리의 가족을 지키는 정말 확실한 방법은 이것 말고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오늘 잔소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요즘 뉴스나 주변 둘러보면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죠. 이게 진짜 맞나 하는 생각 다들 드시죠? 젊은 맞벌이 부부가 숨만 쉬고 월급 모아도 뭐 집을 사냐 마냐 뭐 이런 거는 이제 뭐 그러려니 해도 아니면 혼인율, 출산율 바닥 치는 거 뭐 그렇다 쳐도 야 이거 이렇게 가다가 진짜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다들 많이 하실 겁니다. 박탈감의 시대라고도 할 수도 있고 대체 내가 일을 왜 열심히 해야 되지? 네, 이런 거 찾기가 어렵죠. 아마 세금은 더 빡빡해질 거예요. 지금 나라가 돈이 없거든요. 거기다가
아주 눈에 쌍심직하고 표 좀 얻어보겠다는 정치인들은 네, 우리 다 아는 표퓰리즘이라고도 하더라고요. 이런 공약이나 남발해야 되죠. 뭐 그뿐이냐, 뭐 남녀 갈등, 세대 갈등 이런 거는 이제 고정 레시피고 뭐든 갈라치기 할 거 있으면 뭐든 건덕지만 있으면 이런 거 해대죠. 정규직, 비정규직, 전문직, 비전문직, 대기업, 중소기업, 무주택자, 유주택자, 심지어 유주택자들도 1주택자, 다주택자 뭐 이렇게 찢질 않나. 정말 이걸 이제 조심스럽게도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대놓고 갈라치기 합니다. 저는 진짜 질색팔색 했던 게 코로나 때 의사와 간호사까지 갈라치기 하는 거 봤을 때는 진짜 할 말을 잃을 정도였는데 그 정도로 갈등이 정말 심하죠. 서로 물어뜯고 혐오하도록 이렇게 조장하고 있습니다. 뭐 미래는 또 얼마나 암울하냐. 뭐 이것도 할 말 많죠. 국민연금 같은 거 꼬박꼬박 내라면서 정작 내가 늙었을 때는 이거 뭐 받을 수 있을지 이것도 모르겠는데 일단 내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사이즈 보니까 이거는 거의 뭐 슬금슬금 이렇게 뒤로 미루다가 뭐 70세, 75세, 80세로 갈 수도 있겠구나. 네, 이런 생각 다들 드시죠. 국제 정세도 어지럽고 지금 다들 내 코가 석자다 이러고 있는 상황이라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이라는 나라도 뭐 기업들은 이 아주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 아주 높은 세율, 규제 이런 거 피해서 다 해외로 나가고 있고 그에 따라 똑똑한 인재들, 정말 브레인들이 한국 탈출을 거의 답이라고 생각하면서 짐을 싸고 있죠. 뭐 왜 이렇게 됐냐? 뭐 정치인들이 무능해서 지도자가 그래서 뭐 우리가 게을러서 뭐 기업들이 탐욕스러워서 노력을 안 해서 젊은 사람들이 뭐 이런 거는 아니죠, 당연히. 근데 제가 앞에서 쭉 읊은 이 끔찍한 문제들은 서로 다른 문제가 아니라 진짜 하나의 어떤 거대한 뿌리에서 나온 거다. 이런 인식의 전환이 진짜 필요합니다. 뭐냐면 지금 돈이 고장났구나. 우리가 쓰는 화폐 시스템이 맛이 갔구나. 망가졌구나. 여기에서 사실 모든 어떤 문제의식이 시작돼야 돼요. 그래야 이제 뒤에 있는 얘기들도 아마 좀 공감이 가실 겁니다. 근데 여기서 뭐 또 그 소리냐. 정부가 돈 풀어서 물가 오르는 거 누가 모르냐. 뭐 인플레 뭐 그래 나 다 알아. 근데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이런 반응이라면 사실 문제의 심각성을 아주 깊게 생각해 보셨다라고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의 심각성을 진짜 파고 그 진짜 어떤 악의 뿌리 그거를 만났을 때 그 악의 뿌리를 만났다면 뭐 지금처럼 이렇게 가볍게 얘기할 만한 그런 주제는 진짜 아닌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제가 오늘 드리려고 하는 얘기는 돈을 많이 찍어서 뭐 그거는 좀 현상일 뿐이고 그 진짜 뿌리에 뭐가 있냐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집안 살림을 하는데 300만 원을 벌어요. 근데 400만 원을 쓰면 이걸 누가 뭐 어떻게 고칠 방법이 있을까요? 이건 시작부터 답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300만 원 버는데 400만 원씩 매달 쓰면 100만 원씩 빵꾸가 나잖아요. 이 400만 원을 줄이든가 300만 원 버는 걸 늘리는 거 말고는 답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거는 뭐 이유가 필요한가요? 400은 300보다 크다. 이거는 그냥 수학식이잖아요. 정부가 딱 그러고 있거든요. 전 세계 정부들이 300조 버는데 400조를 쓰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500조를 벌고 있는데 800조를 쓰고 있는 그런 꼴인 겁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 이유가 붙죠. 뭐 경제 위기를 극복해야 된다. 복지를 위해서다. 땡땡땡을 위한 따뜻한 포용하는 정책이다. 아니면 뭐 비상 상황이다. 뭐가 됐든 다 좋습니다. 언제나 명분 만들어서 돈 찍어내고 하고 싶은 곳에다가 그냥 돈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물가 오르고 뭐 뒤에 쭉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근데 이거는 단순히 짜장면이 뭐 지금 8,000원, 9,000원, 만원 돼서 뭐 2만 원 된다, 3만 원 된다. 뭐 마포가 지금 이제 30억 찍었으니 고 40억, 50억, 뭐 잠실도 50억, 반포 100억, 200억 뭐 멀지 않았다. 막 벼락거지들이 막 속출한다. 뭐 이런 차원보다는 근본적으로 지금 이 사회의 어떤 기본 규칙 자체가 파괴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만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의 이런 평범한 사람들의 인생이 송두리째 도둑 맞으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규칙이 그냥 파괴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무한정 찍어낸 막대한 돈이 누구한테 어떻게 흘러가길래 평범한 사람들은 매일매일 가난해지고 소수의 누군가는 매일매일 부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곧 뭐 21일, 25일 월급날일 텐데 직장 다니시는 분들
통장에 찍히는 그 숫자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 통장에 찍히는 숫자, 그 어떤 디지털 정보를 얻어내기 위해 어떻게 살고 있냐면 아침마다 저녁마다 출퇴근 지옥철에 버스에 시달리고 상사 눈치도 보고 후배들 눈치도 보고 야근하고 수명도 갈아넣고 건강도 갈아 넣어서 내가 가족과 보내는 시간 이런 거 포기해 가면서 그 숫자를 겨우겨우 얻어내죠. 근데 우리가 잘 보지 못하는 어떤 곳에서는 이 숫자들이 그냥 키보드 몇 번 두드려서 딸깍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엑셀 같은 거 하나 켜가지고 프로그램 하나 켜가지고 숫자 1 치고 뒤에 0000000 막 이렇게 붙여서 뭐 100만 원 1억 뭐 이런 돈이 아니라 뭐 100억 1조 100조 이런 것들이 순식간에 만들어지죠. 땀 한 방울 안 흘리고 이 막대한 돈을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도깨비 방망이처럼 휘둘러가지고 이런 거를 막 정하는 겁니다. 야, 이 기업은 좀 살려줘야겠네. 야, 이 기업은 좀 밀어줘야겠네. 야, 너 1조 줄게 10조 줄게. 근데 저 인간들은 별로 우리한테 충성도 안 하고 그리고 뭐 죽어도 뭐 그렇게 큰 혼란은 없겠네. 큰 우리 사회에 큰 타격은 없겠네. 야, 쟤넨 주지 마. 계속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벌으라고 해.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단순화해서 얘기한 거 맞습니다. 현대 금융화폐 시스템은 뭐 지급준비율도 있고 국채 매입도 있고 뭐 이런 훨씬 더 복잡한 절차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이 복잡한 절차가 존재한다는 게 이 시스템이 정말 기가 막힌 시스템인 이유이기도 한 거예요. 우리 퇴근하면 다 힘들어 죽겠는데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진 시스템을 막 각 잡고 공부하는 사람 없지 않을까요? 거의. 보통은 다 뭐 좀 듣다가 이게 뭔 소리야. 역시 금융은 어려워. 뭐 전문가들이 뭐 경제학 박사 이런 사람들이 다 이유가 있어서 뭐 이런 거 만들어 놓은 거겠지. 난 그냥 오늘 그 배민이나 쿠팡 이치 하나 배달 음식 하나 시켜서 넷플릭스 한 편이나 때리고 자련다 뭐 이러고 말죠. 근데 사실 좋은 시스템, 뭐 좋은 설계, 좋은 디자인 이런 거는 심플해야 됩니다. 누가 봐도 이해가 잘 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금융화폐 시스템을 둘러싼 이 복잡함이 도깨비 방망이라는 말도 안 되는 허황된 마법 그리고 망가진 이 화폐 시스템의 본질을 가리기 위한 연막이다. 이런 생각을 참 지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들은 피땀 흘려서 그 디지털 숫자 좀 어떻게 얻으려고 이악 물고 버티고 일하고 있는 동안 누구는 딸깍 한 번 해서 돈 복사하고 그 돈으로 평범한 사람들이 평생 꿈꾸는 뭐 서울에 있는 아파트 뭐 이런 게 될 수도 있고 뭐 뭐든지 뭐가 됐든지 간에 그런 거를 다 쓸어 모을 수 있는 그런 현실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화폐가 무너지면 왜 진짜 심각한 문제냐면 어떤 도덕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이런 시스템에서는 누가 성실하게 일하고 싶냐?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한 푼 두 푼 아껴봤자 바보 되고 벼락거지 되는데 그 시간에 차라리 둘 중 하나죠. 그냥 투기판에 뛰어들든가 아니면 내 삶을 책임져줘 하고 구걸을 하든가. 그러니까 노동의 가치가 쓰레기가 되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일해서 내가 뭔가를 해서 내 힘으로 미래를 설계할 수 없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가 쓰고 있는 돈은 이미 거짓 투성이에요. 무슨 거짓이냐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300만 원 버는 사람이 400만 원 쓰면서 300만 원 버니까 400만 원 쓰면 안 되겠다. 더 적게 써야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거짓말을 하냐 하면 뭐 이래도 괜찮아. 뭐 어떻게든 되겠지. 모자란 거는 그래 뭐 종이 한 장 꺼내가지고 100만 원이라고 쓱쓱쓱 쓴 다음에 이걸로 쓰고 다른 사람들 속이면 되겠지. 이런 거짓말인 거죠. 돈이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도 거짓말을 하게 되는데요. 기업들 특히. 슈링크플레이션 다들 들어보셨죠? 가격 그대로인데 과자량이 점점 줄어드는 거, 뭐 질소과자화 되는 거, 아니면 뭐 질 나쁜 재료로 막 만드는 거, 이런 거 말하는 건데 이거 역시 예시를 들자면 끝도 없겠지만 요새 나오는 초콜릿 들어간 제품들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세요. 거기에 여러분 유사 초콜릿이라고 써있는 거 발견하시면 아마 소름 돋으실 겁니다. 근데 이게 과연 탐욕스러운 기업의 더러운 술수냐?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그냥 돈 가치가 떨어지니까 우리도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치듯이 기업들도 생존하려면 뭐라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슈링크플레이션이 과자에만 일어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영혼에도 슈링크플레이션이 일어나요. 정직하게 해서는 답이 안 나오는 세상이니까 남을 좀 더 어떻게 속이고 사기치고 과장하고 막 이런 게 판을 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렇게 화폐가 망가진 상황에서 건설사가 철근 빼먹는 순살 아파트 막 이런 게 이슈가 되는 게 아니면 비극이긴 하지만 얼마 전에 있었던 캄보디아 월 몇백
그냥 쉽게 돈 벌 수 있다는 거에 깜빡 속는 거 과연 우연일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서로를 믿지 못하고 사회가 가지고 있어야 될 정말 중요한 자본 중 하나인 신뢰, 이거 자체가 박살이 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뭐 결혼이니 출산이니 이거는 그냥 사치제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박살나지 않기를 바라는 게 오히려 바보 같은 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화폐를 왜 쓰는지, 돈을 왜 버는지 생각해보면 미래에 쓰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미래에 쓰려고, 미래에 교환하려고. 이 여기서 미래라는 말이 참 중요한데, 내가 만약에 지금 일해서 그냥 바로 오늘 일하는 동시에 소비를 할 거면 그냥 옛날로 치면 좀 비유가 그럴 수도 있지만 노예로 사는 게 가장 합당합니다. 내가 내 몸을 갈아 넣어서 노동을 제공하고 그걸 가지고 그냥 그대로 바로 저축도 안 하고 소비만 할 거면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은 선택이겠죠. 뭐 굳이 못하러 화폐를 쓰나요? 근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일할 수 있을 때 일을 해놓고 돈이라는 그릇에 그 에너지를 담아놨다가 내가 필요할 때 혹은 내가 나중에 일을 못하게 됐을 때 그 돈에 저장된 내 과거의 에너지, 내 과거의 시간을 자유롭게 꺼내서 쓰려고 돈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있는 건데, 이런 화폐 가치가 계속 똥값이 된다. 뭐 이거는 내가 과거에 일한 피땀, 시간, 에너지, 뭐 미래 이런 게 그냥 다 사라진다는 뜻인 거죠. 오늘의 100만 원이 10년만 지나도 형편없이 추락하는 세상에서 누가 10년 뒤를 계획하거나 누가 뭐 아이를 낳아서 어떻게 키울까 뭐 이런 걸 기대할 수는 없는 거죠. 돈이 미래를 못 지켜주니까 사회가 그냥 초단기적인 이런 사고에 지배당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 당장 다 쓰자, 뭐 한탕주의, 뭐 10년 뒤가 어딨어, 뭐 욜로 하자, 뭐 이 분위기가 과연 지금을 살고 있는 이 세대들의 잘못일까? 아니라는 거죠. 망가진 화폐 시스템이 사람들을 이렇게 벼랑 끝으로 내몬 거다.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인 거죠. 근데 여기서 정말 더 아이러니하고 정말 슬프기도 한 거는, 삶이 팍팍해지면 사람들은 그래? 그러면 내가 좀 더 열심히 노력해야겠네 라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부한테 오히려 더 크게 소리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더 크게 구걸한다는 겁니다. 돈 좀 더 주세요. 지원금 좀 더 주세요. 내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그럼 정부는 그래 뭐 나 뽑아줄 거지? 나한테 표 줄 거지? 였다 하고 돈 찍어서 또 주고, 그러면 물가 또 오르고 삶은 더 팍팍해지고 사람들은 또 돈을 달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 악순환의 열차는 결코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인지를 분명히 해놓고 뭔가 잘못됐다, 여기까지 한번 오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미 이 얘기를 알고 계시는 분들, 여기까지 터치해 보신 분들조차도 대안을 찾다가 비트코인의 이 소리만 나와도 멈칫하시죠. 야,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비트코인은 좀 그건 도박 아니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비트코인이 아닌 다른 코인들, 이더리움, 리플, 도지코인, 뭐 솔라나 뭐 너무 많죠. 네, 그런 애들은 사기가 맞고 도박이 맞아요. 그건 비트코인이 아니에요. 걔네들은 발행자가 있고, 그러니까 만든 사람이 있고 재단이 있고, 뭐 아주 교묘하게 만들어서 영리 재단이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엄청나게 영리를 추구하는 재단이 있고, 가장 중요한 거, 그 자기들이 찍어낸 그거를 마음대로 더 찍어낼 수도 있고, 아니면 처음에 뭐 발행할 때는, 그러니까 상품권 같은 건데 처음에 이 상품권을 발행할 때는 야, 나 이거 너가 사주면 나중에 네가 이걸로 사과 사 먹을 수 있게 해줄게 라고 해놓고 어느 날부터는 갑자기 그게 안 된다고 했다가 그냥 만든 사람 마음인 거예요. 물론 걔네들은 그렇게 상품권 찍어내서 사람들한테 판 다음에 그걸로 뭘 하냐, 비트코인을 사긴 삽니다. 한마디로 사람들의 그 돈을 빼다가 사기쳐서 빼다가 비트코인을 사려고 알트코인을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알트코인 도박 맞아요. 근데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도박인 거죠. 우리가 지금 이 고장난 화폐 시스템에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것도 어쩌면 도박인 거예요. 우리 기도 메타라고 하잖아요. 기도하면서 뭐가 잘 됐으면 좋겠어 막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가만히 냅둬봤자 녹아내리는 이 피아트 머니를 들고 있으면서 누군가가, 그러니까 여기서 누군가는 중앙은행이죠. 중앙은행이 마음대로 양을 늘려버릴 수 있는 이 화폐를 들고 제발 어떻게든 내 돈 좀 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 메타에 빠지거나, 아니면 자의반 타의반으로 떠밀려서 부동산 시장, 주식 시장에 막 어쩔 수 없이 참여해서 내 본업도 제대로 못하고 내 가족한테 온전히 신경도 못 쓰고, 그러니까 마치 그 배에 구멍이 났는데
해야 될 일은 두 개 아닐까요? 두 가지 중 하나 아닐까요? 배에 구멍을 막든가, 그러니까 배를 고치든가, 아니면 이 배 답 없다고 생각되면 다른 배를 찾든가. 근데 여기서 살아남으려고 그냥 물을 계속 퍼내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이런 게 진정한 기도 메타? 뭐 도박? 이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장난 배, 제가 배라고 비유 드렸지만 병들고 망가진 화폐 시스템을 고칠 수 있는 백신은 내 인생을 바꿔줄 로또, 뭐 대박 종목 이런 게 아니라 이 화폐 시스템이 좋은 걸로 발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동의가 되신다면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 그러면 지금 화폐 시스템이 이런 게 문제였다면 마음대로 그냥 누가 양 늘리고 뭐 자기 편한 대로 딸깍해서 만들어내는 게 문제였다면 그 반대로 어떤 게 좋은 돈일까? 네, 벌써 답이 나왔죠. 어떤 게 좋은 돈이냐면 그게 뭐 정부가 됐든 중앙은행이 됐든 아니면 알트코인 재단이 됐든 그 누구도 컴퓨터 앞에 딱 앉아가지고 딸깍 하면 공짜로 막 빠바박 찍어지는 이런 게 안 되는 돈이어야겠죠. 이게 오늘 말씀드린 모든 문제의 시작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특정 권력자가 막 이렇게 마음대로 못하는 그런 거여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특정 권력자는 독재자 이런 인물도 물론 포함되지만 지금 다수결 방식으로 행해지고 있는 민주주의 이것도 사실 다수가 원하면 소수를 희생시켜서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한번 정한 규칙은 그냥 그대로 가는 거. 여기에 뭐 특정 권력자, 독재자의 할아비의 할배가 오든 뭐 그런 거 없이 누군가 갑자기 나타나서 야 이번에 딱 한 번만 내가 딸깍 좀 할게. 그리고 나선 다시는 안 그럴게. 이런 허황된 약속 안 해도 되는 그런 돈이어야겠죠. 그런 거에 속고 또 속고 또 속아서 지금까지 화폐가 망가진 그 과정이 그거에 속아온 과정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흘리고 있는 어떤 피와 땀, 내가 갈아넣고 있는 시간과 에너지, 노동의 가치가 10년이 지나도 50년이 지나도 아니면 더 나아가서 100년이 지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사라지더라도 내 자녀한테, 내 후손들에게 오롯이 지켜질 수 있는 거, 이런 돈이어야겠죠. 그리고 제가 얘기 드리는 거, 제가 주장하는 게 바로 인류 역사상 이 까다로운 모든 조건을 완벽에 가깝게 만족시키는 유일한 발명품이 비트코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공부하고 모아간다는 건 도박판에 뛰어들어서 막 이러는 게 아닌 거예요. 그 반대인 거예요. 오히려 이 미쳐 돌아가고 있는 어떤 정말 약탈 시스템 이런 거에서 벗어나서 나를 지키고 나의 가족을 지키고 서서히 침몰하고 있는 이 배에서 유일하게 떠있는 구명보트로 옮겨 타는 건 거죠. 여전히 침몰하고 있는 배에서는 막 손가락질 할 수도 있어요. 너네 투기하는 거다, 뭐 너네만 사냐, 뭐. 근데 사실 생존 게임 앞에서는 뭐 그런 거는 무의미하죠. 그러니까 시스템의 노예로 남을 건가, 아니면 내 삶의 주권을 되찾을 건가, 이런 거는 철저하게 본인 선택인 겁니다. 이 얘기를 듣고 뭐 코인충이네 뭐 욕하셔도 좋고, 여전히 사기라고 의심하시는 거 괜찮습니다. 의심은 사실 건강한 거예요. 이 영상에서 제가 주장하고 있는 거를 그대로 믿는다면 그건 비트코인에 대한 입문을 잘 못하시는 거거든요. 사실 정말 철저하게 책 읽어보시고 스스로 그 주장을 검토해 보시면서 비트코인이 과연 그런 좋은 돈, 훌륭한 화폐 시스템이 맞는지에 대해서 숙고해보는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되긴 합니다. 그래서 얘기를 정리하자면 우리 삶이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팍팍하지? 왜 이렇게 노력해도 제자리지? 이거에 대해서 진짜 답을 찾고 싶으시다면 정치나 이런 거에 관심 갖기보다는 진짜 딱 한 번만 편견 내려놓고 돈의 역사, 그리고 비트코인의 작동 원리 이런 거를 한번 잘 살펴보세요. 거래소 가입해서 뭐 100만 원, 200만 원 넣고 막 사라 뭐 그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돈의 역사, 비트코인의 작동 원리 이 두 개를 공부해 보세요. 심지어 지금은 2015년, 뭐 2020년도 아니고 2025년 하고도 12월이기 때문에 예전에 비하면 한국에서도 정말 제대로 된 비트코인 공부를 할 수 있는 다양한 소스들이 넘쳐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도 비트코인 차트 보는 법, 알트코인 매매 잘하는 법 막 이런 거나 찾아다니면서 돈 홀라당 잃고 아이씨 비트코인 이거 변동성 너무 커, 내가 다시는 코인 하나 봐라 막 이렇게 해버리면 이러는 사람들이 꼭 비트코인을 안 사요. 비트코인 말고 이상한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코인을 사서 꼭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한다면 정말 냉정하게 말해서 이건 그 사람이 게으른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의지가 없거나 게으른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에 대한 제대로 된 공부가 내 부 혹은 우리 가족의 부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인생 자체의 거대한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될지 한번 진지하게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의 마지막 날이네요. 다들 올 한 해 버티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올해 돌아보면서 참 마음이 복잡한데, 제가 올해 초에 뭐 마포 30억, 잠실 50억 시대 머지않았다 막 이랬는데, 저 역시 그게 불과 1년 만에 현실이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머지않았다라는 표현을 그렇게 쓴 건 아니었는데 그 일이 진짜 일어났죠. 핵심지 아파트들이 막 수십억씩 뛰는 걸 보면 저는 참 씁쓸합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부동산 가치가 올라간 게 아니라 우리가 쓰는 돈의 가치가 그만큼 무서운 속도로 쓰레기가 되고 있다는 점을 그냥 그대로 증명해 주는 거니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정직하게 땀 흘려서 번 돈, 그리고 평생 앞으로도 계속 벌 돈들이 녹아내리고 있는 거죠. 뭐 왜 이렇게까지 됐냐? 네, 뭐 답이 눈앞에 있습니다. 세상은 온통 공짜 얘기만 합니다. 정치인들은 표 얻기 위해 일단 내가 다 퍼줄게 이런 공약 남발하고, 대중들은 그게 누군가의 미래를 끌어다가 쓰는 빚인지 모르고, 뭐 가끔은 아는 것 같기도 해요. 네, 알면서도 일단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공짜 돈에 환호하죠. 정말 우리를 파국으로 몰고 가는 악순환인데, 정치인, 관료, 정부는 권력을 위해서 돈을 찍고, 대중은 당장의 달콤함 때문에 막 박수갈채를 보내고, 그 결과를 우리는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계속 오르고 있고, 환율은 치솟고 있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네, 사람들은 나 너무 힘들어, 더 많이 줘, 더 많이 책임져 줘 하면서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되죠. 뭐 이제 15만 원으로 만족하겠어요? 20만 원, 30만 원씩은 줘야겠죠. 공짜 점심이라는 없다, 이런 단순한 진리를 다들 까맣게 잊은 채 서로 주머니를 털어서 오늘만 산다 뭐 이러고 있는 것 같네요. 뭐 이 재정 정책이라는 거, 그 재원이라는 게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미래는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애들, 심지어 태어나지도 않은 우리 애들이 미래에 흘려야 할 그런 땀과 시간을 다 땡겨다 쓰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약탈인 거예요. 세대 간에 일어나는 약탈.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어떤 마음가짐으로 비트코인을 공부하셨나요? 하다 보니까 저는 든 생각 중 하나가, 빚더미가 아닌 진짜 가치를 물려줘야겠다. 이런 어떤 지킬 수 있는 약속, 정직한 약속, 이런 걸로도 비트코인을 되게 밸류합니다. 근데 이렇게 뭐 미쳐 돌아가는 듯한 세상에서 내 피땀 흘린 노동 가치를 지키기 위해 뭐 미국 주식 사고 이런 사람들을 사회는 지금 어떻게 대하고 있냐? 서학개미 때문에 환율이 이 모양이다 하면서 국가 경제를 망치는 어떤 투기꾼처럼 막 악마화하고 있죠. 정작 경제 망치는 거는 무책임하게 이렇게 돈 뿌리는 시스템인데 말이죠. 그리고 뭐 살고 있던 집 팔고 애지중지 모아오던 테슬라 주식 다 정리해서 비트코인으로 옮겨 타신 분들, 정말 주변에서 얼마나 많은 손가락질을 받으셨을지 참 짐작이 가는데, 뭐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건 도박이 아닙니다. 무책임한 이 포퓰리즘, 아니 표퓰리즘의 끝이 파멸이라는 거를 다들 깨달으신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래서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나 정말 단단한 어떤 갑옷이 있어야겠다, 방패가 있어야겠다, 이런 거를 선택하신 거죠. 그러니까 진짜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다들 이렇게 공짜 돈에 취해 있을 때 자기 삶을 스스로 책임지기 위해서 결단을 내리신 거니까 진짜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가올 2026년은 어떨까? 뭐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훨씬 더 어글리한 그런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 포퓰리즘의 청구서는 날아올 수밖에 없어요. 공짜 점심은 없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다 날아옵니다, 우리한테. 그러니까 그동안 뿌려댄 돈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 그 시기가 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더욱더 노골적으로 우리를 통제하려고 할 수밖에 없어요. 사회 정의를 명목으로든 환율 방어를 명목으로든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일들이 앞으로 더 노골적으로 정말 당연하게 받아들여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사회적 갈등은 극에 달할 것 같아요. 돈의 가치가 이렇게 인위적으로 떨어지면, 그러니까 정직하게 버는 사람들의 그 돈의 가치를 희석시켜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한테 자꾸 부를 강제로 이전시키면
불공정한 게임임을 하나둘씩 알아차리면서 사람들은 서로를 더 증오하게 될 수밖에 없고 사회는 점점 더 삭막해지겠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가치를 창출해서 노동을 해서 뭔가를 벌지라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남의 돈을 공짜로 뺏어올까 이렇게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2026년에 우리가 마주할 어떤 좀 추악한 모습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Hidden Secrets of Money 다큐에도 나오죠. 로마 황제들의 가격 통제, 특히 농산물에 대한 가격 통제가 너무 심해지니까 아니 이거 받고 팔라고요? 이걸로는 절대 저희가 먹고 살 수가 없는데요? 야 나 지금 대중들한테 저기 콜로세움 가서 식량 뿌려주고 포도주 뿌려줘야 돼. 그러니까 너 밀 키로당 얼마 이상 절대 받지 마 라고 하니까 아씨 그러면 내가 이걸 왜 해? 나도 그냥 저기 콜로세움 있는 그 로마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그냥 포도주나 먹고 빵이나 받아서 살지 뭐.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경작지를 다 버리고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의 현대판인 거죠.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런 추악한 현실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저는 더 큰 희망이 생긴다고도 봅니다. 왜냐하면 이젠 더 이상 거짓말이 통하지 않는 시대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니까요. 정치인들이 아무리 달콤한 말을 막 내뱉고 아무리 돈을 찍어도 절대로 가짜로 만들어낼 수 없는 진짜 돈을 쥐고 있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는 거죠. 세상이 더 혼란스러워질수록 사람들이 아 공짜는 없구나. 그러면 내 시간과 에너지를 온전히 보존해주는 무언가가 필요하겠구나 라는 단계로 넘어가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러니까 가짜가 무너진 자리에 진짜를 알아보는 어떤 눈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게 내년에 우리가 보게 될 어떤 희망의 메시지 중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아무튼 올 한 해 정말 감사하게도 제 채널 구독자분들이 대폭 늘었는데 사실 제가 하는 얘기들이 다른 사람들처럼 이때 비트코인 사고 이때 팔면 돈 번다, 이 알트코인 사면 떼돈 번다 막 차트 보여주고 찍어주고 이런 얘기가 전혀 아니잖아요. 근데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조금씩 모이고 있다는 건 나름 그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진짜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어떤 갈증이 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들어주시는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종종 피드백들도 다 봅니다. 내용이 좀 철학적이라서 어렵다, 졸리다, 이런 뼈 때리는 조언들도 있는데 네, 맞습니다. 제가 좀 진지충 컨셉이죠.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피드백들을 제가 겸허히 수용하고 지금까지 해왔던 비트코인에 대한 제대로 된 교육 이거에 좀 더 힘써 보겠습니다. 본질과 그 어떤 철학은 놓치지 않으면서도 좀 더 쉽고 재미있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가 더 고민하고 노력해 볼게요. 저도 비트코인 공부하는 학생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공부하고 단단해질 수 있는 그런 시간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마지막으로 당부드리자면 내년 2026년에는 남들이 뭐라 하든 신경 쓰지 마시고 알바노 하시고 그냥 내 주권 이런 거를 완벽하게 내 손으로 실행하는 그런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게 이 약탈로부터 나와 내 가족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아직 제 구독자분들 중에서 비트코인 지갑을 사용 안 해보신 분들 꼭 한번 새해 목표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환율이 요동치고 집값이 미쳐 날뛰고 그래도 나는 이미 이 밖에 어떤 내 쉘터를 만들어 놨다라는 그 평온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을 통제하고 있다라는 그 어떤 심리적인 마음 상태가 이 험난한 폭풍우 속에서도 우리를 앞으로 계속 나아가게 해주는 힘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걸 꼭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튼 2026년 세상은 정말 더 시끄럽겠지만 더 단단해지길 기원드리며 행복한 그런 한 해 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